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응급실 MC 박지연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 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방송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특히 이런 일정 매매는 주린이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 응급실 응급닥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정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안 오르시는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부터 먼저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다우존스는 0.24%,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64%, 그리고 S&P 500은 1.5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7%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가장 크게 했던 이유가 7월달 FOMC가 이제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지금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온전히 반영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지금 S&P랑 나스닥 기술주 중심들의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줬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AMD 등이 실적 호조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주가를 급등세를 같이 연출해줬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고객들의 이제 기본 지출이 확대되면서 수요 증가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경쟁 우려도 좀 과장이 되어 있어 최근 하락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최근 하락은 아직은 정말 지금 잡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려 12%나 급등을 해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랑 그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그 하마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또다시 폭등을 하면서 그런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일단은 뭐 위메프랑 티몬의 사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가 크게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가 무려 12%나 급등을 해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오를 줄 알았지만 장 초반에만 약간 갭상승을 해주고 결국엔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일단은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위메프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게 정말 아니라고 말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KCTC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KCTC가 장중에 그래도 한 20%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뭐 카페24도 있죠. 카페24도 쿠팡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엔비디아 또 이슈인데 엔비디아가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송전선을 아예 지금 없애버리고 새로운 송전선으로 교체한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이제 또 전력 설비들이 이제 가온전선이랑 뭐 대한전선 이런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 좋은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마지막으로 또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장 막판에 이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6%대 바닥 구간에서 6%대 상승을 해줬고요. 일단은 요즘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2차 전지의 전망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기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임원들 그리고 대표자가 중국인이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아무래도 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라 또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에 조금 약세를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조금 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보자면 일단 추세선도 잘 맞게 떨어졌고요. 추세선에서 강력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밸류 프로그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는 코스피의 대형 종목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코스피의 지수는 아무래도 2,8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쉽게 안착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차트 오랜만에 반등을 성공해줬습니다. 코스닥 차트는 그래도 저희가 우려했던 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 800포인트 부근에서 충분히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은 8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800포인트에서 강력하게 반등을 해줘서 앞으로의 더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8월달 증시 전망은 이제 아무래도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많이 밀렸던 반도체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재상승의 기회를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13%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미국 증시 훈풍의 힘을 받아 우리장 코스피는 0.25%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또 코스닥은 1.2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차익 매물 출회로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또 반면에 실적 우려로 연일 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청자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콜롱님이 8월 국내 증시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드디어 힘들었던 7월이 끝나고 이제 8월 첫 거래일에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8월 증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도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8월에는 글로벌 증시로 보면 잭슨홀 미팅과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빅 이벤트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전망 어떻게 보나요? 저는 일단 8월 달 증시 전망은 7월 달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 저는 오히려 8월 달에 반등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차트도 그렇고 코스닥 차트도 코스닥도 800포인트 아래서 정확하게 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앞으로의 또 밸류 프로그램과 여러 실적 발표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대형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정치적 불안감,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좀 악재들이 조금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은 코스피는 아무래도 밸류 프로그램의 강한 이슈로 인해서 증시 전망은 좀 더 밝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저는 8월 달도 그렇게 전망은 좀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위축이 좀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7월 달에 굉장히 큰 조정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뭐 대형 기술주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어요. 신고점을 찍고 나서. 그래서 7월 달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중요 이벤트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8월 달은 아무래도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런 좋은 종목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서 매수를 잘해야지 큰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략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증시 밝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읽어볼게요. 네, 우리 털보님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보였는데 왜 국내 증시에서는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AMD의 호실적 발표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전하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미증시 마감하고 발표한 메타의 실적 발표도 예상치에 충족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고 일부 종목들은 낙폭을 키웠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미국 증시 엔비디아가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좋은 영향은 국내 증시에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행보 보시면은 미국 증시의 반도체 지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AI 칩 이슈가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아래로 굉장히 크게 쏟아져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오를 때는 또 같이 올라가 주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장 크게 꼽자고 하면은 이제 오늘 블룸버그 주요 뉴스에서 하나 체크가 된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중 가장 큰 게 HBM이었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 국내 기업 중에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슈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한 답변은 삼성전자 측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찌라시들이 쌓였고 세계 글로벌 증시도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이 중국에다가 HBM 칩을 AI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했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미국 글로벌 증시가 올랐을 때 국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이 잘 소화가 되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런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용을 위한 HBM 칩을 따로 만들겠다, AI 칩을 따로 만들겠다라는 찌라시 뉴스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8월 달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8월 말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8월 28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그래도 미국 증시에 또 AI 수요의 기대감 때문에 저는 반도체의 또 상승 랠리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8월 달에는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반도체 관련주 조정을 받고 있고 8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들어온 내용 중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넥슨게임즈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넥슨게임즈 매수가가 19,000원에 비중이 50%라고 합니다. 넥슨게임즈는 최근에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글로벌 흥행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한 21%나 급등을 했는데요. 모바일 RPG 게임이 아닌 슈팅 게임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영미권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 수익이 상당하신데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LS 일렉트릭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력 배전 설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또 다시 상승폭을 반납했죠. 비중이 70%나 되신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이 도와드리겠고요.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의 지난 전화 상담 적중률이 너무 좋은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상화폐 관련주죠. 이 종목 단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실제로 9%나 떨어졌죠. 그리고 오스코텍 이 종목도 이 시청자님이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해서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거를 권장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한 6.3%나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 ST 2차 전지와 ESS 관련주죠. ESS 테마는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업이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실제로 4.2%나 급등을 했네요. 전문가님. 네. 너무나 적중률이 좋습니다. 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이거는 트럼프 수혜를 받을 종목 테마, 가상화폐 테마 플러스 가장 또 뭐가 있겠습니까? 비트코인과 굉장히 큰 이슈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같이 올라가 줬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 대장주가 우리기술 투자였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최근에 급등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가열 종목으로도 책정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코인판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가상화폐 종목들은 거의 1% 떨어질 때 거의 2배, 한 2, 3%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 테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차라리 주식 말고 그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오를 것 같으면 차라리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투자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테마가 조금 시들시들해지고 이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말한 거에 비해서 9%가 넘게 크게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오스코텍이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6.3%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오 쪽이 아직도 전망이 좋고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 차트 보시면 꾸준히 올라갔어요. 이게 뭐 실적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것보다 좀 기대감 때문에 이 FDA 승인 이슈 기대감 때문에 오스코텍이 굉장히 6%나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FDA 승인이 나든 안 나든 이렇게 도박에 좀 리스크가 큰 이슈에는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분히 고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가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HLB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HLB 사건도 FDA 승인이 불발이 되면서 2연속인가 3연속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많이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성 ST죠.
저는 2차 전지 쪽은 전망은 좀 어둡다고 생각이 드는데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었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쪽에 집중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ESS에 투자를 앞으로 더 하겠다. 전기차나 2차 전지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ESS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저는 밝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지난번 전화 상담 리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도 오늘 전문가님이 계속 치료해 주고 있으시니까요. 하단의 이용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히든 종목을 수익률을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네, 먼저 우리 SY 스틸텍 7월 29일 날 14.15% 수익 실현하셨고요. 전력 관련주죠. LS 일렉트릭 6월 21일 날 40.26%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7월 19일 날 21.31% 마지막으로 K엔솔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죠. 이 종목도 7월 11일 날 6.12%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이 커뮤니티 하단에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방에서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스코라는 종목 톡방에서 당일로 11.36% 수익 실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톡방에서도 이렇게 수익 실현 잘해주시는데 네. 네. 제가 또 리뷰 좀 이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히든 그 만병통치약 종목도 아니고 저희 커뮤니티망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좋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제가 이거를 뭐 오래 뭐 하루 이틀 끈 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당일 수익을 공약에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약이 나가서 바로 11% 이게 몇 시냐면 제가 10시 시간에 보시면 10시 21분에 나가서 10시 37분, 10시 41분 이때 큰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렇게만큼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뭐 만병통치약 종목이 아닌 이런 히든 종목들 좀 좋은 종목들도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스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크게 물렸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로 보시면 제가 어제 저 7월 31일 날 보이시면은 윗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았던 가장 큰 이유가 중간에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살해했다, 암살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다스코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주거든요. 솔직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누구 죽였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이 이제 좀 약간 평화협정을 맺어가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전쟁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재건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세를 하다가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20%가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 같은 것도 제가 저점에서 잘 잡아드리고 고점에서 빠르게 탈출해가지고 큰 수익률까지 안겨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못해드렸던 종목 상담 플러스 이렇게 좋은 종목들까지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급 종목을 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픈 종목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참여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종목은 넥슨 게임주고요. 네네. 네, 평균 단가는 19,000원이고, 네. 비중은 5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넥슨 게임즈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좀 제가 본 것 같아서 매수를 네네.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좀 50%가 넘게 수익 중이었는데, 이게 팔지 말고 더 기다릴지, 매도를 할지, 네네. 고민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넥슨 게임즈 이제 게임 업계도 탈중국화인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영미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퍼스트 디센던트 때문에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또 오늘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영미권에 인기 있는 슈팅 게임과 또 RPG적인 요소를 결합한 게임인데 지금 열풍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현재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해야지 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익률이 극대화보다는 저건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이제 저는 전량 매도가 아닌 분할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트 디센턴트인가 그 스팀이라고 있는데 또 이제 미국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데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인가 2등을 정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스팀 같은 경우에서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등락폭이 계속 변동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 퍼스트 디센턴트가 뭐 1위를 했지만 순위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이게 계속해서 1위를 할 수가 없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출시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위권에서 밀리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월달 이제 8월달이죠. 8월달도 이제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게임 쪽 테마의 지금 실적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넥슨 게임즈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다른 게임 관련 종목들보다는 좀 낮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게임 테마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매출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상장했던 시프트업 같은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게임 회사들의 실적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만 넥슨도 물론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넷마블이나 시프트업에 비해서 좀 현저히 떨어져서 실적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만 보시더라도 단기간 안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결국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될 자리가 왔습니다. 좀 오면서 조정도 받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단기간 안에 50% 수익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50% 수익이면은 한번 1차 정도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내일 한번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분할 매도도 좀 더 많이 떨어질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다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이 종목 다운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이 종목 실적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라서 조금씩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응급 종목을 명쾌하게 진단해 주셨고요. 우리 방송 이제 한 2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가스공사에 네,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에 50%에. 네, 그럼 고민은요? 고민?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왔는데 조금 욕심 부리더만 꼭 가면 또 내려고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아, 네, 계속 내려와서 고민이 많으실 예, 것 매도 같아요. 시점이 그 왔는데 네, 또 네. 올라가길래 조금 욕심냈더만은 또 다 내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받았는데. 네, 시청님 상담. 제가 그래서 왜냐면 목소리도 낯이 있고 비중도 비슷하고 당근 일단은 똑같은 종목을 똑같으신 분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때도 예, 말씀드렸죠. 제가 두 네, 번이나 맞아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제가 말씀해드린 제가 참 대로 가지고 상승을 왔었어요.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도 제 상담하시면서 제가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또 기록해 놓고 명심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평당가가 지금 4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찍고 나서 바로 내려오고 윗꼬리를 하고 내려와서 좀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 제가 한국가스공사는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영일만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단은 뭐 부산 신항에다가 영일만을 좀 부산 신항에다가 후보 기지로 선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굉장히 큰 기업에서 이제 그 한국가스 영일만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영일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당연히 추세 잘 탔고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잖아요. 지금만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영일만 이슈가 조금 잠잠해서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게요. 지금 영일만 이슈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그래도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뭐냐면은 영일만의 이슈 그 테마들이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받은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 전망은 이제 자리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단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충분히 좀 많이 올라와 줬고 이제는 좀 자리가 떨어질 자리다. 왜냐면은 영일만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오늘 한 거의 3% 가까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영일만 이슈가 끝나서 그런 거라고 우리 전문가님이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요. 예, 16만 3천원에 20%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미반도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 16만 3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미반도체 또 이제 이 종목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제가 HBM을 굉장히 또 실제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한미반도체를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한테 한미반도체 공략이 나가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억도 남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최근에 전망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무래도 HBM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차트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얘도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니까 같이 동반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같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미반도체의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고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 이제 DC 본더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DC 본더가 HBM에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또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낙폭이 좀 굉장히 가대했고 AI 칩의 수요가 예전만치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반도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낙폭이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들로 큰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의아하실 게 있는 게 엔비디아가 12%나 급등을 했는데 왜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떨어졌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오전 시장
그 처음에 방송했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좀 막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들어가지고 한미 반도체 최근 계속해서 낙폭이 과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데 시청자분께서는 16만 3천까지 올 수 있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 저는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가장 컸던 종목은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만 보세요. 2분기 실적 발표도 영업이익이 거의 400%나 급등을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재무제표도 완전히 엄청나게 탄탄하고요.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빅 이벤트는 9월달 금리 인하와 그리고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16만 3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 8월 말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하자마자 한미 반도체 순매수가 1위를 했으니까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우리 종목. 네.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LG 이노텍이고요. 네. 36만 7천 원에 18%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네, 고민. 가 오래됐죠.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매도가가 어느 정도 돼서 좀 나올 수 있는지 아, 좀, 예. 그렇군요. 매수가까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이 종목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되게 고점에 좀 물리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36만 7천 원까지는 가기에는 조금 힘겹지 않을까. 이게 LG 이노텍이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아, 예, 그럼요. 예. 네, 이게 애플에다가도 또 애플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인 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애플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LG 이노텍이 집중을 받고 조금 약간 시장에서 관심이 받을 때는 아이폰의 출시가 가장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조정이 온 것도 지금 아이폰의 지금 비중이 좀 아이폰의 이슈도 좀 덜하기도 하고 LG 이노텍이 제가 알기로 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이 30만 원 선, 이 30만 원 저항 라인을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30만 원대 저항 라인이 강력하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반등의 여지가 있을 만한 LG 이노텍의 호재나 이런 것도 제가 아직 부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다리실 거면은 저는 정리를 하실 거면은 올해 말에 또 아이폰 16인가 새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지금 단가보다는 조금 높게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애플도 그렇고 지금 LG 이노텍에 대해서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온다고 저는 전망도 안 좋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8월 말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아입니다. 네, 기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만 6천 원인데 비중은 10%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아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13만 원까지 왔는 거 제가 매도를 못 해가지고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자꾸 떨어지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네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제 자동차 관련 테마들 제가 아까 뉴스를 체크했을 때 좀 악재가 들려왔던 거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못 들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랑 기아차의 지금 리콜 현상이 좀 일어났다고 전 내용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자동차 쪽이 수출이 조금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 경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드 있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네, 네. 포드도 네. 매출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20%인가 18% 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충분히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줬던 가장 큰 이유가 1분기 실적 발표의 기대감,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2분기 실적도 기아가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수출 데이터도 떨어지고 앞으로 자동차 쪽 지금 현대차 뭐 리콜 현상도 있고 리콜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좀 안 좋은 전망들도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잘 올라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신고점을 거의 2번이나 달성을 했고요. 현대차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듯이 주식은 언제든지 항상 오를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가 오늘 조금 힘을 못 써줬어 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찍기에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반등을 해줄 때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량 정리는 하지 마시고 1차 매도, 2차 매도,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하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맞게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언제 매도해드릴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기아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 분할 매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7월 글로벌 판매량이 소폭 줄였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LG랜드요. 네, 그럼 이 종목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8,600원은 25%입니다. 네, 그럼 고민이 어떤 고민 있으세요? 지금 자꾸 있어가지고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네네. 아니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네.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에이지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AI 칩이랑 굉장히 관련된 테마인 건 아시나요, 혹시? 예,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 칩이 요즘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에이지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같이 가는 퀄리타스 반도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아무래도 실적이 그렇게 큰 기대감도 없고 이 종목들이 과연 거래처에게 이제 좀 SK 하이닉스나 HBM처럼 실제로 나타나는 종목들이 아닌 얘네들 건 에이지랜드나 뭐 퀄리타스 반도체 제품들은 그렇게 크게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전망도 그렇게 어둡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내 증시 지금 에이지랜드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전에 상담해드렸던 한미 반도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도 실적 발표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확실한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TC 본더,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납품하는 그런 강력한 아이템이 존재를 하는데 하지만 에이지랜드는 그러한 확실한 제품이 부재한 뿐더러 실적 기대감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때죠. 3월 달에 반도체가 상승 랠리,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할 때 신고점을 찍고 나서 당연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에이지랜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도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에이지랜드는 그게 더 또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재료들이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이게 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이 체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단 쪽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신규 종목들은 과거의 차트를 좀 빗대어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차트가 없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된 종목이어서 저는 바닥 구간이 좀 더 아래로 지하실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비슷한 시기에 작년 11월 에이징랜드랑 같은 시기에 상장이 됐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비슷하게 급등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 2차 전지가 약세가 보여지면서 바닥 구간이 언제쯤인지 체크가 안 되다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8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4만 원 하던 게 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렇게 신규 종목들은 바닥 구간이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서 저는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이 종목 신규 종목이라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면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픈 상황에서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은 TV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는 만병통치약 종목들이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우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어떤 만병통치약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은 방산 쪽 테마를 들고 왔어요. 이렇게 방산 쪽 테마를 들고 온 이유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3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궁무진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수익률표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익률표에서도 봤듯이 제가 만병통치약 종목은 항상 수익을 내드렸고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만병통치약 종목은 지금 제가 안내는 드리는데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이게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병통치약 종목이 아닌 종목들도 다스코 같이 당일 수익, 단기 급등주도 공약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병통치약 오늘 방산주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바로 트럼프 수혜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왜 방산주들이 왜 트럼프 수혜주야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미국 자체가 나토 있지 않습니까? 나토의 지원 축소로 유럽 국가들의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방위비의 증액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방위비를 더 이상 대줄 수 없다. 그 유럽들한테도 지금 너네들 이제 내가 보호해주기 싫고 이건 차라리 우리나라한테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시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크라이나든 아니면 유럽들도 이제 우리나라를 미국이 보호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방산에다가 굉장히 많은 방위비를 쏟겠죠. 그러면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테마가 있겠습니까? 저희 국내 증시의 방산 테마가 당연히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고 어제 암살을 했죠. 그리고 각국 군비 증강 등으로 하반기 수출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표도 따로 들고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또 이 종목에 대해서 특징도 보여드릴게요. 올해 2분기가 또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네, 당연히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방산뿐만이 아니라 여객 수요 증가로 민항공기용 엔진까지 물량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방산뿐만이 아니라 민항공기용의 재고까지 수주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폴란드와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이 천물까지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루마니아에다가도 1조 3,820억 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다 납품이 안 돼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천천히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도 완전히 잘 나왔고 3분기나 4분기의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22년도부터 23년도 방산 5개 종목들 상대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하나 이 노란색 보이십니까? 이 대장주. 얘가 제일 잘 가요. 22년도에서 23년도에도 이 종목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역시나 24년도도 체크해 보시면은 제가 이거 가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이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다른 종목도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현대로테, 뭐 하나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애들보다 확실히 주식을 할 때는 대장만 공략을 하셔야 합니다. 대장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차트도 지금 고점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죠. 그저께 또 그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타점을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빠른 기간 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또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의 만병통치약 종목은 방산 관련주고 이 관련주는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이 나온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아주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명이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